전환길 강사에 대해서 징계를 이제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14일에 소명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약간 한발 후퇴하는 것 같은 입장이 나왔어요. 출당 권유 이상의 고강도 제재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전환길 씨와 관련해 가지고 출당 조치 될 것 같다, 권유될 것 같다. 저는 택도 없는 소리다. 명나라 가고 청나라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를 보유한 민주당을 요즘 국민의힘이 부러워하는 거죠. 네,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모동 커튼콜 번외편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법정모동 원래 진행하던 화영준 기자가 휴가를 가가지고요. 제가 땜빵을 하러 왔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수요일에 정치를 부탁해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오늘 이제 땜빵 방송을 맡았는데 어차피 뭐 일회성으로 하고 가는 거니까 화끈하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가주택은 없으신가요? 자가요? 아, 자가는 다행히 있습니다. 네, 다행히. 뭐 좋은 동네는 유튜브. 아닌데. 아, 유튜브?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지금 당황하잖아. 네. 아, 저는 또 옷을 자가 없으면 어쩔 부동산 뻔했어. 챙겨주시는 줄 알고. 어색하고 좋네. 아, 우리 두 분은 뭐 이렇게 원래 친분이 좀 있으시죠? 예, 제가 13번째로 좋아하는 형이에요. 아, 13번째. 네. 아, 제가- 저는 99번째. 그래도 뭐 이렇게 나름 돈독한 두 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뭐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뭐 국민의힘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국민의힘이 지금 어제 이제 윤리위에서 전환길 요분이 이제 최고의 화두죠. 전환길 강사에 대해서 징계를 뭐 이제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뭐 당일에 뭐 제명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론들이 나왔었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14일에 소명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약간 한발 후퇴하는 것 같은 입장이 나왔어요. 이게 뭐 시간 끌기냐 뭐 전환길 눈치 보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당이 제대로 방향을 잡았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 끌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뭐 주요 당직을 맡으신 분과 잠깐 티타임을 가졌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그 소명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당일에 그 제재 조치가 났을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갖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제명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여상원 그 윤리위원장이잖아요. 그분이 얘기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출당 권유 이상의 고강도 제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춘석 의원 이제 네. 뭐 주식거래 차명 주식거래가 이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때 민주당은 바로 제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문제가 불거진 날 네.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제 그 이춘석 의원을 만나서 네. 소명을 듣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제명하는 절차로 신속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이제 뭐 본인 소명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도 좀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를 보유한 민주당을 요즘 국민의힘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청래 되면은 뭐 국민의힘에게 좋네, 뭐 잘된 일이네 박수를 쳤는데 이게 정치가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지도부가 신속하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치사를 보면 뭐 국민의힘도 저희 민주당도 과거에 그러지 못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 다 저질러지고 지지율도 다 까먹고 나서 그때서야 또 어거지로 하니까 하나만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정광재 선배 같은 경우는 뭐 전환길 씨와 관련해 가지고 출당 조치 될 것 같다, 권유될 것 같다. 저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원권 정지를 두고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보수 유튜버의 채널에 가서 구독을 누르고 봤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가관이에요, 가관. 최고위원 이제 출마하신 분 4분이서 이제 그 유튜버 분이 사회 보고 또 다른 2명의 유튜버가 또 이제 면접관 나오셨고 그 중에 한 분이 전환길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당에서 징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뭐 내가 더 지킨다 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이에요. 전환길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는 제대로 된 조치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를 보유한 민주당을 부러워한다. 한번 그 말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는지 한번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청래 보니까 명나라 가고 청나라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력 많이 했다. 뭐 먼 얘기지만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처럼 민주당을 이끈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재집권,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네. 지금 정청래 당대표처럼 당 운영에서는 네. 꿈도 꾸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한길 씨 유튜브,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에 나간 그 최고위원 후보들의 행동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나가도 좋았을 것 같은데 나갔으니까 아마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게 자가 발전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 대변인께서는 이제 명나라 가고 청나라 온다고 하지만 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이제 희나라가 가고 이제 길나라가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사실 흥행이 안 됐는데 이 전한길 선생님이 딱 등장함으로 해서 완전히 컨벤션 효과가 제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일괄 또 좋은 면은 있는 것 같다. 전한길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네. 이번 경선 과정에서 꽤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히든 카드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10만 명을 데리고 우리 당에 들어와서 나한테 허락을 받는 사람이 당대표 되고 최고위원 된다. 이거는 굉장히 과장돼 있다고 보고 근데 또 당선인의 윤곽만 보면 우리가 예상해 보면은 공교롭게 또 전한길 씨의 온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그거는 근데 우연이지. 앞뒤가 안 맞아. 아니, 우연이지. 그게 영향력은 전한길 없는데. 씨가 밀었기 때문에 이분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되면 전한길 씨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탈당 권유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은 더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 지도부는 송원석 비대위원장하고 윤리위원장도 지금 여상원 위원장이 맡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의지는 지금 언론 보도나 당내 분위기만 놓고 보면 출당 권유 이상의 조치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력 후보가 만약에 됐어요. 그러면 전한길 씨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제가 좀 걱정하는 바인데, 그걸 사실 제가 걱정하는 바예요. 네. 이번에는 그 출당 권유 이상의 그러니까요. 고강도 제재가 나왔는데 본인이 되면은 공약으로 나 이번에 예를 들어서 14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력 후보가 내가 이번에 되면 이분에 대한 그 사면하겠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면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이재명 나와 또. 아니 사면 막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실제 당 대표가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전당대회가 지금 찬탄 반탄 뭐 하면서 전한길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 또 다른 변수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이제 광주의 전남도당 취임식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어제 광주를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극우에 매몰된 것 같은 이런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이 약간 이런 찬탄파들에 대한 좀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선택해야 한다. 우리 당원들이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 얽매여서 그래서 소멸의 길로 갈 건지 그 프레임을 극복하고 우리 계엄을 극복했었던 정당으로 가야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혁신과 쇄신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전체 구도가 찬탄 반탄 지난 5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선정할 때랑 똑같아요. 4명의 후보가 결정됐는데 그 가운데 2명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고 2명은 반대했던 사람인데 근데 인물 경쟁력만 놓고 보면 탄핵에 찬성했었던 사람들 쪽의 인물 경쟁력은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한 자리를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는데 조경태 의원이 하고 있고 반대로 당시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장동혁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이쪽은 인물 경쟁력 면에서 그때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쪽은 약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당심은 대략 6대 4였잖아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60% 당심 기준입니다. 근데 그게 크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원들 또는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걸 보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대략 60%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물 경쟁력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쪽에 커졌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도 당 대선 후보를 지내면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혁과 쇄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당대표 선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힘을 실어줬는데 본인이 직접 뛰었을 때만큼의 득표력을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선거 아무리 많이 뛰어봐도 자기처럼 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 혁신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온전히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특히 이게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아니, 다른 지역 같았으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호남이라는 척박간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과거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호남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호남을 포기하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시간을 내서 갔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한번 여기서 그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제로 체크포인트 이제 5자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제 질문을 드리면 꼭 5자로 답변 주셔야 돼요. 먼저 이제 두 분께 공동으로 여쭐게요. 이제 김문수 혹은 장동혁 이제 반혁신파 반탄파가 이제 당대표가 된다. 그럼 국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문수, 장동혁 두 분 가운데 한 명이 되면 5글자는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 This shall pass too.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잖아요. 영국 많이 말을 했네. 거창한데 그냥 뭐 내 할 바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조경태, 안철수 후보 가운데 지금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 두 분이 되면은 5글자는 이제 돌아온 탕아, 신약성서, 루카 복음서 네. 15장에 굉장히 고급지네. 보면 속썩이는 좀 맏아들 같은 느낌을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도 보수 진영에서 그분들이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 잘하겠다라는 쇄신과 혁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돌아온 탕아처럼 그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줬던 아버지처럼 우리 당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우리 똑같은 걸로 우리 강 대변인님. 준비 안 했을 거예요. 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당 됐다고 조금 해이해졌어. 형 봐, 지금 깨알같이 다 정리하고 왔어. 친필이야.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되면 안 됐다 크크. 안 됐다 크크. 그리고 이제 뭐 그나마 이제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되면 잘 됐네 크크.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너무 소수 야당이라고. 준비 잘 안 한다니까. 여당 된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고만해졌어. 아니 뭐 거의 뭐 인터넷 댓글 쓰는 거 마냥 뭐 크크하고 떼우고 말이야. 댓글이 재밌습니다. 댓글 보면 중독입니다. 저는 솔직히 5글자라고 할 줄 몰랐어요. 5글자가 상당히 고민되네. 그러니까 6글자면 크크크 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4글자면 차라리 뭐 사자성어라고 얘기하는데 2글자면 메롱 이러던지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뭐 국민의힘 이슈는 여기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김건희 이제 요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오전 10시 10분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했고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제 와서 지금 시간이면 아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이거는 바로 OX 퀴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녹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는 결과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의 이제 정치 구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인데 첫 번째 김건희 구속된다 안 된다. OX 들어주세요. 아, 두 분 다 똑같이 O를 드셨네요. 우리 둘 다 이게 준 변호사예요. 아, 그렇죠. 한 1년 정도 방송하다 보면 그렇죠. 특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저희가 통달하기 때문에 대장동 변호사도 그건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되니? 일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회장 이분들이 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적부심도 기각됐어요. 그분들이 신청했었던 거. 그리고 지금 3개 혐의를 적시했는데 이 가운데 얄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좀 형량이 높아요. 이종호 회장도 얄선수재 8,800만 원인가 받은 걸로 이게 일종의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걸로 구속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대가 한 7, 8천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죠. 근데 뭐 부부가 같이 구속된 경우가 이례적이다,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또 이제 두 분이 받고 있는 혐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과 관련한 거고 그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이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크다고 봐야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의 3가지 조건 다 온 국민들이 다 알아 이제. 그럼 이제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증거 인멸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거 인멸이라고 하면 뭐 없애고 휴대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다 증거 인멸입니다. 또 수사 방해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나또 목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빌렸다라고 했다가 뭐 내가 샀다 했다가 근데 뭐 본인이 가짜 모조품 샀다 했는데 그것도 시점이 안 맞잖아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시계도 지금 좀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 해명을 했던 것들이 이제 사실로 이제 드러나 버리니까 이것은 재판부에서도 솔직히 안 좋게 보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죄질을 좀 안 좋게 보는 것이죠. 이 두 분이 팻말을 든 김에 이제 OX 질문을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이제 워딩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했어. 왜 이렇게 오늘 의견이 잘 맞으셔? 희대의 사랑꾼, 뭐 양관식이야 윤관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본인이 남편으로서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고 또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면은 2명 다 살리면 좋겠지만 둘을 다 살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 가능성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크게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기는 저는 이런 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신분 없이 책임 없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그걸 알 수 있었던 자리인데 그러나 자기는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럼 몰랐다고 하는 이유 뭡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똑같은 거죠. 자기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아주 기본적인 접근을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걸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되기 싫으니까 몰랐다, 무능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목소리가 나와버렸어. 그렇죠. 뭐 김범수 씨의 이 거래 그 통장에다가 내가 3억 넣었다. 차명 거래다. 이거 아무래도 너무 이제 우리 정대민이 너무 수세적인 주제만 한 것 같아가지고 공세적인 주제 한번 하고 가셔야지. 조국 사면 대통령이 이제 사면권을 발동해서 조국, 윤미향 등등 이제 뭐 여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지는 면은 확실히 민주당에서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사면에 대해서 이제 뭐 통합이다 아니면 뭐 이제 뭐 청구서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많은데 이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잘됐다는 면도 있고 저도 사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과거에 비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조국 전 대표 때문에 우리 엄마하고 싸우고 6개월 동안 말도 안 한 적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시점에서는 잘못은 했는데 했으면 매를 맞아야죠. 근데 매를 많이 맞았다. 너무 세게 맞았다.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감정적인 공백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하는 모습으로 보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이 국민 통합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헌정 이래 국론 분열을 이분만큼 크게 일으켰던 분이 없어요. 우리가 2019년, 20년에 조국 사태 때 어떤 걸 겪었냐. 정말 많은 대한민국 부모들의 열패감, 분노,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 남긴 트라우마가 저는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트라우마가 가시기도 전에 과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이게 국민적인 정서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분위기가 성숙했을 때 사면해 주는 거지 본인 편이니까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사면권을 전리품 삼아서 이 전리품은 내 맘대로 써도 돼 라고 해갖고 조국 전 대표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건 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국정 지지율이 대부분 한 60% 내외로 나오는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찬성 반대하면은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 최근에 그 국정 지지율 급락한 것도 그 갭이라고 봐요. 국정 지지율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그 탄핵 사면 찬성 그 여론의 중간점으로 지금 그 국정 지지율이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최근에 뭐 이춘석 의원 사태도 그렇고 조국 사면도 그렇고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호재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호재들이 야당의 지지율로 반영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저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탈한 중도 진영이 그래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눈길을 줘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준비된 건강한 정당이어야 하는데 지금 중도 진영에서는 이게 뭐 일정 부분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란 정당이라고 하니까 야 그래도 그게 가불기야. 그거 하면 개헌- 아무 말도 못해. 개엄한 정당을 우리가 옹호할 수는 없잖아. 이런 네.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확실히 그 계엄과 선을 긋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앞으로 가는 그 전당대회가 됐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지 못한 것.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원래 진행자인 황영준 기자랑 짠한 형들이 돌아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짠한 형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만약에 이게 잘 터진다. 그럼 또 모르지 뭐. 아니 김근식 형님 네. 그럼 최고위원 선거가 8월 22일에 끝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대민이 뭐 후속 일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가는데요.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